네, 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수원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국회의원이죠. 요번에, 3선 의원이 됐죠. 유명하죠. 뭐로 유명하냐면, 박근혜 탄핵할 때, 한나라당인가요?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아니었고,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가? 네.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새누리당, 박근혜 탄핵 당하고 나서, 미래한국당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바꿨나요? 박근혜 탄핵당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복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탄핵당할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승민하고 같이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었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새누리당이 온전히 있겠냐, 다 망가지지 않겠냐. 완전 이제 박근혜 그 일파는 친박은 이제 다 망하고 보수가 제 편이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다 끝날 무렵에 만약에 박근혜가 탄핵을 당했다면 새누리당은 진짜 공중분해가 됐을 텐데, 이거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나니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해. 국회의원들의 기간이 임기가 한참 남아가지고 한 3년 남다 보니 망하지 않은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도 새누리당이 그냥 공중분해되기에는 국회의원의 기간들이 너무 오래 남아가지고 참 이게 참 그랬죠. 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탄핵당한 그 새누리당이 공중분해되지 않고 한국당으로 또 이름 바꾸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많이 잊혀지고 세월이 약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래한국당이 오히려 득세를 할 줄 알았는데 득세를 못한 거예요. 미래한국당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부분의 탈당했던 비박들이 다시 이제 복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복당 안 하고 있던 게 이제 유승민과 그 일행인데, 결국은 이제 통합당으로 다 이제 합당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도로 한국당이 된 거죠.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보수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거. 국회의원의 임기가 남은 임기들이 너무 길다 보니,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거. 도로 한나라당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박근혜의 영향력도 지금도 약간 있긴 있겠죠.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직도 박근혜의 영향력은 조금 남아있겠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그 조금 남은 세력이라도 이제 등에 업으려고 아직도 이제 박근혜한테 박근혜를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박근혜를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수가 새로이 태어나지는 못해요. 참 그게 문제예요. 보수가 가야 할 길이 안 보인다는 게 참 문제인 거죠. 근데 어찌 보면은 문재인이가 그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통적인 보수가 길을 잃었고 진보는 보수화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통합당의 이제 이 장제원이, 그래서 장제원이가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미래한국당 갔다가 다시 복당했다가 이래가지고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다시 됐어요. 이 사주를 보면은 비겁이 강하죠. 비겁이 강하니까 정치력은 강하고요. TV에도 많이 나왔죠.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정치인 치고는 상당히 많이 나왔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청문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목소리가 크죠. 사실 상당히 정치력이 있죠. 그 청문회 나오고 TV 나오고 하는 그 기계로 본다면 대통령도 해보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가진 정치인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욕망이 아니라 포부가 큰, 대통령에도 충분히 나는 도전한다 라는 기계가 있고 포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원내대표의 도전을 밝혔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지금 이 게시물 보고 이제 알았는데, 나이도 지금 그 통합당이 좀 젊은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40대가 이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그나마 좀 제일 젊은 축에 들잖아요. 장제원이 올해 나이가 54세이긴 한데 상당히 젊은 축에 들죠. 그리고 그 정도 기계가 있으면, 방송에 나와서 이게 큰 소리 치는 기계가 있으면
원내대표가 아니라 내가 당대표가 되겠소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40대를 찾느니 당을 이끌어갈 40대를 찾아서 뭐 보수를 재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내 생각 내가 장제원이라면 내가 당대표하고 내가 보수를 이끌겠다 그래 보고 싶어요.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고 기왕 할 거면 당대표를 해야죠. 뭐 원내대표를 하나? 당대표가 훨씬 세지. 물론 이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하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협상하는 다른 당과의 협상하는 대표가 주로 원내대표고 당대표는 이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표고 기왕 뭐 지금 다시 보수 재건해야 된다 젊은 사람 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면은 내가 당대표로 해가지고 내가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목소리를 한번 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사고 친 게 있죠. 아들 문제가 있었고 아들이 큰 사고를 몇 번을 쳐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뭐 얼굴 두껍잖아요. 뭐 장제원 근래 정치인 중에는 장제원이가 제일 얼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게 두꺼운 얼굴 가지고 한번 내가 보수를 이끌어 보겠다. 나를 따르라. 한번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해 해운으로 볼 때는 올해가 2020년인데 지금 대운을 보면 지금 52세부터 10년간 식신운인데 이게 이제 칼을 뽑은 거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걸 말해요. 굉장히 왕성한 활동. 그러니까 어차피 칼을 뽑았으니까 왕성한 활동을 할 거고요. 대운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올해 해운에 올해가 경자년인데 물론 이 편제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중요한 운은 편제운. 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편제운. 편제가 이제 지역구를 뜻해요. 내가 어떤 지역을 장악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을 그러니까 전장과 같아요. 전장. 싸우는 지역이죠. 이 편제는 장수가 전쟁을 치르는 곳, 전장과 같아요. 그래서 선거할 때는 이 편제가 많이 나와요. 선거 때. 그래서 이제 뿌리 내리는 거로 봐서는 이제 좋은 거죠. 이게 전장이고. 그런데 이제 해운에서 이 겁자가 축인 거, 그리고 이 뿌리 없는 편인이 축인 거가 선거에 불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해냈어요. 장제원의 그 TV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기계를 보면 넌 정치 안 하면 뭐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장제원한테 장제원은 난 죽어도 정치하겠다. 난 딴 거 하고 싶은 게 없다. 오로지 난 정치해가지고 대통령까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올해 해운에 이 천간의 편인의 충과 겁재의 충이 이게 선거에 불리하지 않을까. 비록 편제가 내려오고 정관이 일어났으나 이것 때문에 불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해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가 되겠죠. 다른 의미. 그리고 5월 8일 날 5월 달에
원내대표 선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되겠죠. 이 정도 기백인데. 장제원만한 기백 가진 정치인이 있나요, 지금? 보수당 쪽에? 없죠. 장제원이가 지금 최고죠. 근데 그 정도 기백이면은 더 나서야 되는 거죠. 더 나서야지. 지금 뭐 완전 지리멸렬해가지고 리더가 없어가지고 리더를 밖에서 데려와야 하는 마당인데, 이 정도 기계가 있는 정치인이면 자기가 나서서 대표도 해보고 막 끌고 나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계에 비해서는 리더십이 약한 거죠. 지금 장제원의 국회의원 활동을 보면 기계에 비하면 리더십은 약해요. 기계에 비하면. 그게 왜 그럴까? 이 편인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편의가 뿌리가 없다 보니 어떤 자격지심, 컴플렉스, 이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활동하는 기계에 비해서는 리더십이 약해서 대표가 되겠다고 감히 말을 못하고, 나 대통령 할래요 이런 말도 잘 못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목소리는 크니까 뭐 원내대표 할 것 같아요. 일진을 한번 볼까요? 5월 8일이라고 그랬나요? 5월 달에 5월 8일이죠. 뭐 안 될 만한 건 없잖아요. 이 편인이 이게 장제원한테 굉장히 중요한 운일 거라고 보여져요. 요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으로서의 기계에 비하면 리더십이 약한데, 이게 편인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뿌리가 내릴 때 그런 리더십이 생기지 않나. 큰 일을 해보려고 큰 일을 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당대표에 도전할 때도 이 편인이 뿌리가 내릴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대통령 후보에 나선다 해도 요게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장제원에게서는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